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여기까지 갑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댓글을 하나 달 때마다 수익률이 1%씩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국 뉴스를 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이 유튜브 메인에 저희가 텔레그램 주소 올려놨습니다. 그냥 무료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참여를 하시고 그럼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나오게 되고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유동성 관련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가장 처음에 있으니까 이 영상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상호 관세 언급이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 중국 관세 얘기만 나오다가 이제는 상호 관세, 말 그대로 우리한테 관세를 내고 있다면 우리도 그만큼 관세를 내게 해줄게 라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상호무역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야, 너네들이 우리한테 관세를 5% 때리면 야 우리도 5% 때릴게. 야 너네들이 10% 때리면 나도 10% 때릴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만 손해보고 있냐? 야 우리 이득 좀 보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는 10일이나 11일 이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한 후에 발표를 할 것이다 얘기를 했죠. 그럼 뭐 11일 발표하거나 12일쯤 발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한다.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과한 만큼 나도 부과하는데 뭐 누가 손해보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슬슬 이제 관세 관한 게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그 시장이 올라갈 만한 이유인가 또는 하락할 만한 이유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일단은 네 가지 정도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전 네 개 정도라 봐요. 뭐 개별적인 이슈는 다 제외하고요. 실제 매크로적으로 이 시장 전체적인 방향을 만들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리스크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호 관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보편 관세와 중국 관세를 때림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그 시기는 아마 오더라도 4월 이후, 그러니까 4월에서 뭐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지금 이 무역 관련해서 뭐 방안이라든가 조사를 언제까지? 4월 1일까지 하고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 조사 기간이고 실제 때리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일까지는 계속 준비하고 방안 같은 거 준비하고 보편 관세 어떻게 할지 준비하고 아마 4월 1일 전후로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아마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4월 전후로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채한도 협상 장기화로 인한 TJ 잔고 하락입니다. 아니 TJ 잔고, 그러니까 재무부의 통장이죠. 통장이 내려가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부채한도 협상이 현재 아직 안 됐죠. 근데 부채한도 협상이 오랫동안 안 되다 보면은 뭐가 안 되죠? 네, 채권 발행이 안 되죠. 채권 발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있는 돈 써야 돼요. 통장에 있는 돈 써야겠죠. 그럼 잔고를 우리가 계획을 뭐 예를 들어 8,500억 달러 맞춰 놓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맞추려면은 계속 8천억 달러 부분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채권 발행이 안 되니까 크게 여기 있는 돈을 쓰다 보니까 얘가 크게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뭐 6천억 달러까지 떨어졌어. 근데 계획이 얼마야? 계획이 8,500억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걸 채우는 동안에 부채한도 협상이 되고 이걸 채우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시장에서 크게 줄어들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한도 협상이 장기화돼서 잔고가 하락이 나오는 시기가 있고 거기에 따라 잔고 목표가 만약에 높다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 그 시기가 온다면 일단 지금 채권 발행 수준까지 체크한다면 아마 4월 이후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부채 한도 협상되고 하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4월 이후쯤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 하락으로 엔화 강세 및 엔캐리 청산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엔화가 강세가 나와서 엔캐리 청산이 나가는 거죠. 이 요인은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 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어주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락 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추가 매수 기회가 될 거고 둘 다 4월 이후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만한 요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법인세를 21%에서 15%로 인하하는 저는 이 기대감이 강력한 상승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월 이후인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우리가 흔들어주면 추가 매수 기회고 그 4월 이전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상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전 이 글로벌적인 시장 요인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은 저는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흔들어주면 오히려 기회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이 기대감에 따른 좀 반등이나 상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TJ 잔고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재무부 통장은 떨어질수록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고 올라갈수록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 구간에 있을 때부터 TJ 잔고 1분기의 목표는 8,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여기 이 6,400억 달러에서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럼 올라오는 과정에서 시장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현재 이 나오는 수치로는 8,170억 달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채워놓은 상태예요. 이게 2분기까지 이어집니다. 8,500억 달러가. 그래서 계속 아마 이 8천억 달러 부근에서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면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지도 늘지도 않는 그냥 안정적인 구간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TJ 잔고 추이를 보면은 2월 6일 기준입니다. 네, 2월 6일 기준으로 지금 8,300억 달러예요. 우리가 지금 1분기 재무부 계획이라고 하는 8,500억 달러 부근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얘기했지만 이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네 싶으면 또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평균 8천억 달러 정도를 맞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유동성 등락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2월 3일 기준 8천억, 2월 4일 기준 8,160억, 2월 5일 기준 8,170억, 그리고 8,300억 해서 지금 1분기 계획인 8,500억 달러 근처에서 지금 TJ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영래포죠. 2월 7일 기준입니다. 영래포는 지금 이게 싹 풀려봤자 79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이 다 풀려봤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래포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날 확률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래포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에서 그저 이 바닥권이다.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날 확률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유동성이 줄어들 만한 걱정만 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TJ 잔고가 더 늘어날 확률이 있는가? 또는 영래포가 크게 늘어날 확률이 있는가? 이 영래포가 크게 늘어날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장기채가 늘어나면 사실 걱정이 좀 있었는데 장기채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죠. 단기채나 장기채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래포가 크게 늘 만한 일단 상황은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래포도 계속 횡보하거나 아니면 우하향하거나 그런 수준일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래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일본의 미국 자산을 매도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지금 국채가 2.29입니다. 2.3 수준이면 높은 거예요. 지금 미국 국채 30년이 4.69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리스크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 2.29 기준 4.69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걱정을 좀 해야 돼요라고 했는데 현재 그 구간이죠. 그래서 이 수준을 엔화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얘기했죠. N달러는 언제다?
152엔을 깨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되고 150엔을 깨면 이거는 엔캐리가 청산이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2엔 깨고 151점 몇 엔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50엔을 깨준다. 그럼 여기서는 엔캐리 청산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른 시장의 외부 영향을 보더라도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 일정 보고 좀 갈게요. 2월 주요 일정입니다. 고용보고서는 발표가 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비농업 고용은 예상치보다 하회했고요.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 10일부터는 이제 맥도날드, 코카콜라, 길리어드 사이언스, 12일에 레딧, 시스코 시스템즈, 그다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항상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표입니다. 지켜봐야 되고요. 2월 13일 코인베이스, 아멧, 에어비앤비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미국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더나 미국 소매 판매 지수까지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 주요 일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고용 보고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넘겼기 때문에 이 다음 흐름 같이 지켜보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총평입니다. TJ 장고는 예상한 대로 8천억 달러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에서 크게 저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단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유동성은 줄어든 상태로 유지 중입니다. 줄어든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상호 관세 부과, 중국 관세 부과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관세 부과가 리스크가 안 될 수는 없죠. 관세 부과라면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면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관세 부과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역 불균형 방안 마련 시기인 4월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정말 영향을 준다면 3월 말에서 4월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추적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나 낮은 엔달러 환율로 150엔 이탈 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높고 추가 매수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엔달러 환율이 너무 낮아지고 그래서 150엔을 이탈한다. 엔화가 너무 강해진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청산으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밀릴 수 있는데 그 밀리는 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다. 3월 말까지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거는 저희가 상황 보면서 지금 한번 흔들릴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사모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타이밍 다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당장 뭐 TJ 잔고가 더 크게 올라가거나 영래포가 갑자기 쏘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시장 유동성 자체에는. 흔들려도 그래서 추가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3월 말까지는. 그래서 시장이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뭐 훅 흔들리면 이때는 오히려 3월 기회다라고 봅니다. 3월 말까지. 지금부터 한 2달이죠. 그래서 지금 분할 매수 가는 구간이고요. 눌림 나올 확률이 20%, 횡보 및 상승할 확률이 80%라고 봅니다. 눌림 나올 확률 20%는 저희는 엔캐리 영향으로 보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승할 확률이 80%라는 거 기대감 가지고 우리는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저희가 지켜봐도 된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 드리니까 영상 보면서 중요한 유동성을 만들 만한 또는 급락을 만들 만한 상승을 만들려면 이 요인들이 있는지 봐주시고 제 영상은 이 마켓 타이밍 분석입니다. 수, 금, 일 저녁 10시에 올라가니까 매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올라오는 실시간 뉴스나 분석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직접 올려드리는 뉴스 방이 있으니까 그냥 이 무료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저희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